고양이가 30일 만에 몇십만 원을 벌었다고 하면 믿겠어? 어느 날 아침 출근하던 맥다니엘은 회사 문 앞에 현금 몇 장이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어. 처음엔 그냥 동료가 흘렸겠거니 하고 넘겼지. 그런데 그 뒤로도 이상하게 매일같이 문 앞에 지폐가 생기더니 점점 그 양이 많아지는 거야. 심지어 어느 날은 한 뭉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대. 이상하다 싶어서 주인은 회사 입구에 CCTV를 설치했어. 그리고 녹화된 화면을 확인한 순간 눈을 의심했지. 범인은 다름 아닌 자기가 구조소에서 입양한 고양이였거든. 원래 맥다니엘은 번화가에서 친구들과 작은 회사를 운영 중이었는데 쥐가 들끓어서 얼마 전 구조소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데려왔던 거야. 그게 바로 문제의 고양이. 영상에서 고양이는 퇴근 시간만 되면 회사 투명 유리문 앞에 딱 앉아 세상 여유롭게 바깥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어.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모습에 반해서 하나둘 멈춰 서고 행인들은 고양이랑 놀려고 장난으로 돈을 문틈에 넣었어. 근데 고양이가 그걸 발로 낚아채고 그 돈을 죄다 발로 끌어모으더니 자기 소유처럼 챙겨버리는 거야. 얘 진짜 가져간다 하며 더 넣고 고양이는 계속 모으고 처음엔 재미로 시작된 일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고양이 앞에는 지폐가 수북이 쌓이기 시작했어. 근데 그게 너무 귀엽고 웃겨서 사람들은 다음 날도 또 와서 돈을 넣고 갔다는 거지. 결국 주인은 회사 입구에 안내문을 붙였지. 고양이가 돈을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미 부자입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모은 그 돈은 전부 자선단체에 기부했대. 참 멋진 고양이와 주인을 응원합니다. 닭목이 수백만 원짜리 카메라 흔들림 잡는 기계보다 낫다고? 믿기 어렵지? 근데 진짜야. 닭머리에 카메라 얹어서 보트 맨 앞에 앉혀놨는데 그냥 속도 내도 영상이 하나도 안 흔들려? 진짜 미동도 없어. 마치 영화 찍는 것처럼. 이거 CG 아니야? 그럴만도 해. 닭머리가 몸이 흔들려도 딱 고정돼 있으니까 화면이 아예 안 움직여. 우리가 몇백, 몇 천만 원 주고 사는 카메라 장비보다 닭목이 더 낫다니까 충격이지.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야. 사람들이 아예 닭한테 카메라맨 시켜버렸어. 스카이다이빙도 시키고 오토바이 타고 달리기도 하고 진짜 미션 임파서블 찍는 줄 알았어. 근데 영상은 또 얼마나 안정적인지 안 말하면 닭이 찍은 줄도 몰라. 왜 그런 줄 알아? 닭은 전정반사라는 능력이 있어. 몸이 아무리 움직여도 머리는 딱 고정되는 그 기능? 말하자면 머리 안에 자연산 짐볼이 들어있는 셈이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닭은 눈을 계속 한 지점에 고정해야 적도 잘 피하고 먹이도 정확하게 볼 수 있어. 시야가 흔들리면 생존 자체가 어려운 거지. 결론? 비싼 장비 필요 없어. 예산 부족하면 닭 한 마리면 돼. 알고 있었어? 사실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천연 짐볼은 우리 밥상 위 단골 손님 바로 닭이야. 한번 딱을 들어서 몸통을 좌우로 흔들어봐. 진짜로 해봐. 달걀머리는 나 혼자 산다 찍듯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제자리에 있어. 짐볼 그거 그냥 전자제품이야. 닭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밀어. 왜 이러냐고? 닭은 시야 안정성이 생존에 직결되니까 몸이 움직여도 목을 돌려가며 머리를 그대로 고정하는 습성이 있어. 우리는 눈알 굴려서 시선 맞추면 되는데 닭은 눈알 회전이 잘 안 되거든. 그래서 머리 전체를 고정해버리는 방식으로 진화한 거야.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닭 몸은 클럽 간 것처럼 흔들리는데 머리는 도서관 모드야. 조용하고 정적. 이 능력은 닭만의 특허는 아니야. 비둘기도 그러고 펭귄도 그러고 부엉이는 심지어 목을 거의 270도 돌리는 회전왕이야. 근데 이상하게 영상 찍을 때 실험용으로 제일 자주 나오는 건 닭이야. 아마도 싸고 순하고 은근 귀여워서 그래. 사진 찍을 때 손떨림 심하다? 닭 머리에 카메라 묶어. 그럼 AI 짐볼 부럽지 않은 시네마틱 영상 찍을 수 있어. 과학이야. 이거 웃기지만 진짜야. 부엉이가 맹금류 킬러라는 거 알고 있었어? 송골매, 매, 심지어 독수리 같은 맹금류를 상대로 기습해서 사냥하는 유일한 새 중 하나야. 전 세계 맹금류 중에서 다른 맹금을 가장 많이 죽이는 새. 순위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지키고 있지. 진짜 무시무시한 사냥꾼이라는 얘기야. 게다가 그 공격이 얼마나 조용하냐면 상대는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 그만큼 소리 없이 움직이는 암살자에 가까워.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부엉이의 날개 구조 덕분이야. 보통 새들은 날개를 퍼덕이면 바람 가르는 소리가 나는데 부엉이는 날개 끝이 아주 미세한 톱니처럼 생겨 있어서 공기를 부드럽게 갈라. 덕분에 날개짓 소리가 거의 안 나. 과학자들이 소음계로 측정했을 때 비둘기는 60데시벨, 매는 40데시벨 정도였지만 부엉이는 고작 5데시벨도 안 됐어. 그 정도면 거의 무음에 가까운 수준이야. 그래서 부엉이가 쥐를 잡을 때 쥐는 도망칠 틈도 없이 당하는 거야. 그럼 왜 굳이 그렇게까지 조용하게 진화했을까? 야행성 사냥꾼이기 때문이야. 밤엔 시야가 제한되고 먹이감도 경계심이 높아. 소리 하나에도 반응해서 도망가는데 부엉이는 아예 들키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진화한 거지. 눈은 전방을 응시하는 구조지만 시야각이 넓고 목은 270도까지 회전할 수 있어서 주변을 거의 무사각으로 감시할 수 있어.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부엉이는 복수심이 꽤 센 편이야. 눈이 좀 침침해서 송골매 같은 날렵한 놈들한테 맞고 다니기도 해. 근데 밤 되면 부엉이 눈이 갑자기 슈퍼카 헤드라이트처럼 번쩍이고 그 조용하던 날개가 스텔스 전투기로 변신함. 조용히 그 송골매 둥지 찾아가서 알 박살내고 새끼 싹 낚아채. 심지어 하늘의 제왕 독수리도 밤에는 그냥 커다란 조각상. 시야 안 보이니까 부엉이가 쓱 날아와서 머리통 콕 찍고 유유히 퇴장. 잘 봐봐. 한 마리 물수리가 눈을 번뜩이더니 바다를 뚫어져란 노려. 그러다 갑자기 쏜살같이 쏟아져 내려가더니 날카로운 발톱 쭉 뻗고 물속으로 퐁당. 물보라가 확 튀고 물수리는 잠깐 사라졌다가 다음 순간 물 위로 머리를 쓱 내밀더니 퍼덕퍼덕 날개를 치며 올라오는데 딱 봐도 뭔가 큰 걸 잡았어. 버둥대는 큰 생선을 꽉 움켜쥔 채 혼신의 힘을 다해 물 밖으로 떠오름. 그리고는 뭔가 개이득 얻은 표정으로 자기 둥지 쪽으로 신나게 날아감. 오늘은 배 터지게 먹겠구만. 근데 사냥이 매번 그렇게 술술 풀리는 건 아님. 또 다른 장면? 이번에도 물수리가 하늘에서 샥 내려오더니 다시 한번 해수면에 퐁당.
이번에도 제대로 건졌는지 또 퍼덕임이 올라오는데 와 이번 물고기도 장난 아님. 그런데 갑자기 펠리컨 한 마리가 뒤에서 슬쩍 기습하려고 점프. 물수리는 어이 잠깐만 하듯 방향 틀어서 펠리컨 공격을 간신히 회피함. 펠리컨은 허공에 발만 휘저으며 그냥 공기만 먹음. 결국 물수리는 물고기 제대로 챙겼어. 펠리컨은 쌩까고 우아하게 사라짐. 와 진짜 하늘 위 냉정한 승부세계.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 은근히 인기 많은 동물이 하나 있어. 악어인데 진짜 웃긴 게 얘가 악어 중에서 제일 겁쟁이라는 거야. 이름도 좀 귀여워. 양쯔악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야생 악어를 만졌는데 왜 안 물어요? 크크. 근데 이게 그냥 일반 악어가 아니야. 중국 국가 1급 보호종이자 사실상 보호받는 바보라고 보면 돼. 다른 악어들은 눈빛부터가 살벌하잖아. 근데 얘는 눈이 똘망똘망하고 크고 둥글어. 살기 같은 건 1도 없어. 딱 봐도 나 안 물어 이런 표정이야. 심지어 공격 기록도 없대. 진짜로. 얘네한테는 물 위를 톡톡 두드리기만 하면 강아지처럼 슬쩍 다가와서 밥 달라고 해. 진심 귀여워. 근데 어쨌든 악어잖아. 혹시라도 얘한테 물리면 어떡하지 싶잖아. 그래서 확인해봤지. 다른 악어들은 이빨이 막 송곳처럼 뾰족하고 길잖아. 근데 양쯔악어는 이빨이 거의 없어. 물어도 안 아파. 실제로 죽은 물고기 하나를 물고도 한참을 씹는데 끝내 못 지죠. 그게 만약 살아있는 물고기였으면 얘가 오히려 싸다고 맞았을걸. 그래서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선 이런 말도 돌아. 악어 가족 모임에선 양쯔악어는 도마뱀이랑 같은 테이블에 앉는다. 다른 악어는 붙잡으려면 몇 명이 달라붙어서 입 꽁꽁 묶고 간신히 잡아야 되는데 얘는 그냥 들쳐업고 물에 던지면 끝이야. 진짜 궁금하지 않아? 아니 그럼 이렇게 약한 애가 야생에서 어떻게 살아? 대답은 못 살아. 걔네 야생에서 뭐 사냥 같은 거 안 해. 생선 못 잡아. 걔 갖다 줘도 씹지도 못해. 그냥 움직이지도 않는 달팽이나 조개 같은 거 먹고 겨우 생명 유지하는 정도? 사람이 밥 안 줬으면 이미 굶어 죽었을 애들이야. 자세히 보세요. 한 남자아이가 실수로 고양이를 밟았고 놀란 고양이는 아이의 다리를 핥혔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멈춰섰지만 암컷 고양이는 여전히 분이 안 풀렸는지 수컷 고양이를 불러 몇 마디를 주고받더니 수컷 고양이가 갑자기 아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아이는 그대로 공격당했고 고양이는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로 아이를 위협했습니다. 아마 고양이들에겐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서열을 정한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 집의 진짜 주인을 지키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바로 골든 리트리버였습니다. 아이가 위험에 처한 걸 본 골든 리트리버는 곧바로 달려들어 수컷 고양이를 쫓아냈고 고양이는 바로 공격을 멈췄습니다. 강아지는 아이가 안전해질 때까지 고양이를 부엌까지 몰아붙이며 경계했고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죠. 다음번엔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구조물을 처음 생각해낸 사람 진짜 천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바로 가축 격자라고 불리는 이 장치 말이야. 딱 보면 그냥 도로에 쇠막대 몇 개 깔아놓은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이 단순해 보이는 디자인이 농장에서 엄청난 역할을 해. 쇠막대 사이 간격이 꽤 넓어서 사람이나 차, 자전거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 근데 소, 양, 말 같은 가축들한테는 완전 공포의 트랩이지. 왜냐면 얘네는 발굽으로 중심 잡는 동물들이라서 저런 격자 위에 발을 디디려고 하면 발이 미끄러질까봐 불안해져. 특히 금속 막대 사이에 다리가 빠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 위로 지나가기 꺼려하게 돼. 가끔 덩치 큰 소가 다리 끼는 경우도 있긴 한데 울타리 설치하고 문 달아서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싸고 설치도 쉽고 유지보수도 거의 필요 없어.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농장들이 다 이 가축 격자 깔아두고 있어. 문도 필요 없고 소한테야 가지 말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 지가 알아서 못 가거든. 단순한데 기가 막힌 발명이지. 아니 얘네 왜 이렇게 얼음을 잘 먹냐고요? 이 정도면 무슨 아이스크림 먹는 줄. 근데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범고래가 얼음을 좋아하는 이유 단순히 더워서일까요? 아니면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건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닙니다. 범고래는 바다에 살면서도 바닷물은 잘 안 마셔요. 진짜로 바닷물은 염분이 많아서 체내에 안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먹이로 먹는 생선이나 해양 동물에서 필요한 수분을 전부 섭취합니다. 근데 수족관에서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범고래한테 주는 생선은 전부 급속 냉동 상태로 보관되거든요. 그걸 해동해서 주는데 이 과정에서 수분이 일부 빠져나가요. 우리처럼 커피 한 잔 마시고 끝낼 수도 없잖아. 몸무게 수톤짜리 동물이니까 체액이 조금만 부족해도 컨디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머리를 굴렸죠. 그럼 얼음을 줘보자. 그게 의외로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범고래들은 얼음을 간식처럼 잘 받아먹고 그걸 통해 수분도 보충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분 보충용으로 젤라틴도 줘요. 거의 물로만 만든 말캉말캉한 젤리를 주면 범고래들이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어찌 보면 건강 간식 플러스 스트레스 해소용 장난감이랄까요. 정리하자면 범고래가 얼음을 좋아하는 건 단순히 취향 문제가 아닙니다. 수족관 환경에서 생길 수 있는 수분 부족을 보완해주는 중요한 수단이죠. 자세히 봐. 해외 해변에서 찍힌 영상 2개가 SNS에서 난리 난 거 알아? 사람들 반응이 기가 막혔어. 수중 괴물이다. 전설의 인어다. 댓글창엔 온갖 추측이 넘쳐났지. 이건 미확인 생명체다부터 받아 유령이다까지. 근데 결과가 뭔 줄 알아? 그 정체는 그냥 인어 복장 입고 수영하던 한 여자야. 본인이 직접 그거 저예요라고 해명하면서 끝났어. 알고 보니 코스튬 수영 애호가였던 거지. 그녀는 평소에도 다양한 인어 복장을 모아놓고 날씨만 좋으면 인어 꼬리 들고 바다로 출근하는 삶을 살고 있대. 이유도 나름 있어. 키가 작고 다리가 짧아서 웬만한 캐릭터 코스프레는 비율이 안 맞는데 인어는 오히려 짧은 하체가 신비로움으로 커버된다나 뭐라나.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실리콘 인어 꼬리 무게가 10kg가 넘고 바다는 수영장처럼 얌전한 곳도 아니잖아. 파도에 휘청이고 체력 소모도 엄청나. 수영 실력 없으면 그냥 해저로 직행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말하지. 그 순간만큼은 진짜 내가 인어가 된 기분이에요. 듣고 보면 우습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참 멋지지 않냐? 장강아지가
오리를 엄마로 착각했습니다. 놀랍게도 오리 엄마는 강아지를 내치지 않고 품어주었습니다. 강아지가 등에 올라타도 내버려 두었고 함께 다니며 돌봐주었습니다. 외로울 땐 날개로 감싸 안아주고 놀러 갈 때도 늘 함께 했으며 불에 빠질까 걱정돼 등에 태우기도 했습니다. 강아지가 안아달라고 보채면 기꺼이 안아주고 다시 등에 올라타도 가만히 받아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리 엄마가 새끼를 낳자 강아지는 든든한 언니가 되어 아기 오리들을 보살폈습니다. 예전 오리 엄마와 놀던 곳을 새끼들과 함께 다니며 그 따뜻한 기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아지는 점점 자라났지만 변한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오리 엄마를 도와 아기 오리들을 돌보고 있었죠. 아기 오리들이 무서워할 땐 꼭 안아주었고 어릴 적 자신을 품어줬던 오리 엄마처럼 이제는 강아지가 그 따뜻함을 되갚고 있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앞으로 살금살금 기어가는 고양이. 몸은 바닥에 바짝 붙이고 눈동자는 미동도 없다. 반대쪽엔 아무것도 모른 채 노는 참새 한 마리. 자, 상황 분석. 바람은 내 등 뒤, 햇살은 좋고 타깃은 참새. 방심 100%. 이건 뭐 사냥 연습용으로 딱이네. 고양이는 살금살금 발끝에 신경을 모았다. 아니, 너무 여우 부렸나? 일단 후퇴. 너무 쉽게 가면 재미없지. 명예로운 고양이는 타이밍을 아껴둔다. 이럴 땐 발바닥 쿠션이 진가를 발휘하지? 인간들이 몰라줘서 그렇지 내 발바닥은 다사도 탐낼 정밀도야. 참새는 여전히 땅만 쪼며 놀고 있었다. 어이, 너 지금 누굴 앞에 두고 그렇게 여유 부리는 거냐? 나 아파트 3층 창틀에서 파리도 잡은 고양이야. 참새야, 잠깐만. 내가 먹으러 갈게. 조금만 더 거기 있어줘. 사냥꾼은 인내심이거든. 지금 뛰고 싶은데 참자. 타이밍은 한 방이지. 참새는 여전히 모른 척 고양이는 꼬리를 낮추고 눈동자를 조준하듯 좁힌다. 그래, 지금이야. 순간 고양이는 번개처럼 튀어올랐다. 하, 점심 해결했다. 굶주림에 지친 한 마리 올빼미가 어느 날 한 남성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남성은 조용히 창문을 열고 내장의 한 조각을 올빼미에게 건넸습니다. 다음날 올빼미는 또다시 그 집 창밖을 찾아와 보리로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남성은 이번에도 창문을 열어주었고 냉장고에서 고기 한 접시를 꺼내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올빼미는 그중 한 점을 물고 조용히 날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올빼미는 자주 그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은 언제나 기꺼이 고기를 내어주었고 올빼미는 점차 경계를 풀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손길도 마다하지 않았고 때로는 더 가까운 접촉도 허용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올빼미와 남성은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작된 인연이 따뜻한 우정으로 자라났습니다. 이 특별한 우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핑크스 고양이 키우는 집사님의 고통 혹시 아시나요? 털 없다고 좋아했죠. 털 날릴 걱정 없겠다. 소파에 털도 안 붙고 청소도 편하겠지. 그런데 웬걸요. 소파엔 털 대신 기름, 자국이 선명하게 묻어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삼겹살을 소파에서 구운 듯한 흔적이죠. 그 기름이 어디서 났냐고요? 바로 저희 집 귀하신 스핑크스님 몸에서요. 하루 한 번 씻기지 않으면 마치 사람보다 더한 유분기를 자랑하시니 고양이 키운다는 게 아니라 오일 마사지 샵을 운영하는 기분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관리 안 하면 트러블까지 생기니 이건 고양이가 아니라 피부 관리가 필요한 셀럽입니다. 그래도 애정으로 품어야죠. 어쩌겠어요. 저희 스핑크스님은 오늘도 소파 위에서 번들번들한 몸으로 저를 바라보며 우아하게 네가 치워라 라는 눈빛을 쏘시니까요.